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 혹시 있으세요?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못한 사람? 혹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한 명 정도씩 가슴에 치고 가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수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실 바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울고불고 용서를 비는 거? 그럴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말을 해도 사실 풀리지 않는 그 분을 해소하려 상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고통을 느끼게 처절하게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면 행복해지시면 되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 용서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하는 게 용서인데 가해자가 만약에 사과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잊으면 잊었지. 근데 그 잊고 산다는 게 사실 마음처럼 되지를 않아요. 분노와 미움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지금 아까 떠올려보라고 했을 때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한처럼 남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럼 행복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뭔가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나죠. 네. 우리나라의 한의 정서가 다 그런 겁니다. 자기보다 그 힘이 강한 사람들로부터 당한 피해 그걸 용서도 못 받고 풀이도 못할 때 그때 하는 게 한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려온 그 주된 정서가 한의 정서인데요. 뭐. 네, 맞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가 있는 것과 함께 아예 이렇게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남아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아픈데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기까지 해야 돼.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나한테 누군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걸 느끼시기를 바래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피해자가 사과도 받지 못하고 용서를 한다? 불가능하죠. 이를 한 거고 생각하죠.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 밑바닥에 깔린 것은 또 무엇인지 이걸 한번 다뤄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첫 번째가 그 사람이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깝죠.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그 사람의 몫인데 우리는 바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너가 이렇게 잘못했어 말을 한들 이 사람은 계속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려고 할 거고 자신이 그래야만 했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뉘우치는 것에 그 사람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이만큼이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도 이만큼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한 것조차 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에 감당해야 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정말 변하게 하고 싶다면은 그것은 이렇게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어 하고 죄책감을 주고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 사랑이거든요.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좀 크게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이제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살해를 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 사람들의 얼굴조차 기억을 못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재판 형벌이 내려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피해자 가족분이라든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그 가해자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 봐요.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한테는 아무도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나의 어머니였고 나의 가족이었고 이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고 당신 때문에 우리는 왠지 이러면서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당신도 이런 고통을 오래오래 거기서 감옥에서 썩으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표현을 해요. 근데 범인은 계속 굳은 얼굴로 가만히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해요. 이것이 분명 나한테 쉽지 않은 일이고 딸아이의 죽음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범인 눈에서 눈물이 쭉쭉 흐르는 거예요. 그 말에. 그래서 사실 살인한 거잖아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 사람마저도 용서하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상대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 비난과 증오와 미움에는 익숙해요. 그리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라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단하게 마음을 닫고 방어벽을 쳐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던 이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 견고해지기만 하는 마음의 벽을 녹이는 건 그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계기가 된다는 걸 한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일방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그 가해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해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곧 양자가 만나는 게 서로가 용서와 너그러움 속에서 만나면 화해도 되죠.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현실에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드물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 또 이게 사람들한테 그만한 이슈거리가 됐고 그렇죠. 타락이 됐겠죠. 예. 자, 근데 왜 이 용서라는 것이 나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지가 오늘 나눌 부분의 핵심 주제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라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에 나온 건 내 앞에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때까지 난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이 심리. 여기에서는 상대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욕구가 숨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고 그만큼 나는 아팠기 때문에 이미 뭔가 이 사람보다 약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숙이고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더 강해지는 결과가 아니라 상대한테 의존하는 결과예요. 왜냐면 상대 쪽에서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변화하길, 이 사람이 내 앞에 이렇게 다가와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바꿀 여지를 주기를. 이거 사실 수동적인 거거든요. 상대가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건 그에게 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변하고 싶으면 내가 그냥 변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니까. 내면에선 그걸 알아요. 내가 나 자신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먼저 주기 때문에 계속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심정이 남아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이런 게 잊혀지지 않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속에. 때로는 이미 이런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더 이상 연락이 안 닿는 이미 떠나가버린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작 나한테 피해를 줬던 당사자는 잊고 지내면서 나한테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 용서는 바라지도 않고.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이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고 난 계속 힘들어야지 하는 건 억울한 일이잖아요. 세 번째,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미안하다 라고 분명 상대는 말을 했는데도 분이 안 풀리는,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들 때,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이미 나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겨버렸어. 그리고 난 아직도 아파. 근데 사실 몸에도 상처가 나면은 상처 났네, 아이고 이러면 아프다 하고서 까먹고 있으면은 어느샌가 다 낫고 딱지치고 떨어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상처가 났어. 누가 이걸 뭘 떨어뜨려서 상처가 났어요? 근데 계속 이걸 이렇게 벌려서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속살나, 아파, 이거 아물지를 않아, 이거 계속 아파 하면서 보여주면서 벌리고 이러면 못 아물겠죠, 상처가. 상대가 이미 사과를 했을지언정 내가 이렇게 아팠다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뭐 어거지로 한 사과 같다든지, 아픔의 깊이는 이 정도였는데 그냥 이 정도, 그래 좀 힘들었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과를 가볍게 했다고 여겨지면 사과를 했어도 마음이 안 풀릴 수 있고, 아직도 그 일에 대해서 더 당신은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걸 입증해내기 위해서 계속.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건 이미 일어난 거고 당신이 어떻게 하든 이건 돌이킬 수 없어, 이제 이런 것이 다 분노의 표현이고 아픔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분노의 표현은 심리적으로 볼 때 그 강박 상태예요. 아직 해소되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분노의 표현이 살면서 계속 나와요.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걸 이제 반복 강박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삶이나 상대 삶을 위해서도 서로 간의 용서를 통해서 이 강박들을 풀면 그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거죠. 맞아. 궁극적으로 그걸 위해서요. 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힘들고 아픈 거 지속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팠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받길 바라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내 앞날을 밝히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큰 깨우침이었어요. 저한테 있어서. 맞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넷째, 원망스러운 마음. 아직 풀리지 않은 내 분노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고 또 같은 고통을 느끼게끔 철저하게 복수까지 하고 싶어하는 이제 이런 마음 혹은 행동까지 가는 이런 부분들. 그러고 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사실 내가 다쳐서 아팠어. 그래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상태도 아팠어.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아픈 게 나아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마음의 치유는 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또 복수가 달려줄 테니까. 그게 또 그래요. 네. 이런 건 악순환을 만들어낼 뿐인 게 있어요. 이제 영화 보셨을 때도 네가 내 가족을 죽였어 하고 죽였더니 또 이제 원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내가 아팠던 게 사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분풀이를 하고 싶고 그런 거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게 관계의 회복인가? 아니면 나의 행복인가? 혹은 더 나은 삶인가? 그게 꼭 상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 부분일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상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사과할 틈도 보이지도 않고 복수도 잘 안 될 때 그걸 자기의 한으로 가슴에 안고 살면 최우종적으로 보면 결국 자기 삶의 질만 저하된 거예요. 제일 힘들어져요, 자신이. 예. 그게 이제 더 억울하죠. 사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증오가 엄청난 애착을 갖고 엄청난 집착이고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이 사람한테 계속 투과하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이 당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열정을 나의 원수한테 쏟고 있다는 게 억울한 일이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통쾌 유쾌 상쾌하고 나는 행복해지겠다 하셨다면 굳이 그 힘든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행복해지셔야 될까요? 지금부터 행복하면 안 될까요? 아유,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선생님. 참 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나누고 싶었어요. 예. 용서가 최고의 복수인 이유가 사실 그 최종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의 삶을 좀 더 윤택하기 위해서라도 잘 용서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체적인 좀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